2월 손해보험 영업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1월 영업 어떠셨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 1월 영업은 여러분만 쉽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1월 영업은 그 보험사 전반으로 봤을 때 12월 대비 한 67% 정도의 마감을 했습니다. 12월에 이슈가 많았죠. 보험료 인상 이슈도 있었고 뭐 담보 축소, 운전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뛰었던 12월이기 때문에 12월에 가망고객 소진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에 새롭게 신규 가망고객을 발굴하다 보니까 영업이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제 2월을 또 맞이했는데요. 2월은 또 어떻습니까? 설날이 있습니다. 2월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보험사가 월별 사업 계획을 짤 때요 100%를 기준으로 하고 1월은 80% 정도 목표를 잡습니다. 2월은 몇 프로 잡을까요? 90% 잡습니다. 1월보다 업황이 전통적으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2월은 달력 펼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명절이 굉장히 애매한 데 껴 있습니다. 영업 좀 딱 할라 치면은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업 이슈 월 초부터 빠르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포인트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영업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3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생활비 보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비에서부터 치료비의 시장으로 왔는데 이제는 생활비라는 담보를 손해보험사들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면 진단비 한계를 넘어서 최대 3천만 원 매회 지급 생활비 형태의 담보가 출시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간병인 여러분 작년에 간병인 이슈 많이 판매하셨죠? 예, 근데 안 사라졌어요. 간병인 20만 원 지금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미끼 상품 틈새 시장 미끼 상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이 암주요 치료비라는 담보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암주요 치료비를 판매하실 거면 고객들한테 이게 좋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단비보다 암주요 치료비가 왜 좋은지에 대한 Y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납득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거 설득할 때 있어 보이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TNT 방식의 도입. 이 TNT 방식이 영어로 풀면 복잡한데요. 한국말로 하게 되면 요거예요. 선항암 후 수술로 암치료 방식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뭐 했어요? 암의 근치가 되는 부위를 제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꾸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걸리는 순간 암세포가 여기저기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 전이의 위험성이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뭐부터 하냐? 이제는 항암부터 한다. 그래서 암세포 자체를 억제시켜 놓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TNT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약물과 방사선으로 종양 크기를 먼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전이 위험을 막고 수술을 하는 방식이 TNT다. 이 방식이 도입이 되고 나서 장점도 생겼지만 단점도 생겼다. 단점이 뭐죠? 치료 기간이 길어졌어요. 항암을 꾸준히 하고 나서 암세포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졌죠. 이렇게 되니까 이젠 진단비 하나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뭐 물론 진단비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진단비 크게 받아놓고 그 돈을 잘 모아서 치료 수술까지 이어가실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진단비 받으면 어떻습니까? 대출 갚죠. 어쩔 수 없어요. 맞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주는 치료비라는 담보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엔 여러분 이런 것도 나와요. 현대해상에서 치료당 항암 보장 담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암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뭐 매년 1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해상에서는 항암 보장을 치료당으로 보장하는 담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발 같은 경우는 최대 300까지 나오고 전이 같은 경우는 최대 500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회당 항암 치료 할 때마다 맞는 거니까
요 담보 하나만 여러분이 잘 스토리텔링 하셔도 판매하기 어렵지 않은 담보죠. 그죠? 원래부터 현대해상이 항암 쪽이 강했죠. 자, 그래서 TNT 방식이라는 키워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진단비에서 생활비로의 진화라는 키워드를 또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치료비 넘어서서 생활비까지 왔다. 근데 이 생활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암주요 치료비가 진단비보다 싸죠. 근데 암주요 치료비도 담보를 비싸게 세팅하면 보험료가 부담인 고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장 범위를 조금 더 축소하면서 암 주요 치료비가 아닌 생활비라는 담보로 출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DB손보하고 KB손보에서 출시를 했는데 담보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주요 치료비 대비 57% 수준의 보험료로 구성이 되면서 단 두세 가지 치료를 해야지 보장을 해준다. 여기서 두세 가지가 뭐예요?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요 4개 중에 3가지가 해당이 되면 최대 300의 생활비가 나가고요. 2가지가 해당이 되면 이제 100, 200이 나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성이 좀 보이시죠? 결국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진단비보다 주요 치료비가 저렴하듯이 주요 치료비보다 생활비가 저렴해야 고객들한테 설득을 시킬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암주요 치료비는 하나만 해당이 돼도 지급되는 반면에 얘는 2개, 3개의 치료가 해당이 될 때 생활비가 나가는 형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니즈 자료인데 뭐 오래 치료를 한다. 뭐 암 걸리고 나서 이제 12번 수술했다. 스텐트 삽입도 뭐 2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회성 진단비가 아니고 전이, 재발 등등을 대비할 수 있는 치료비나 생활비 담보가 유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진단비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업셀링이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야. 암주 치료비나 뭐 순통치 등등으로. 그래서 이제는 발 빠른 회사들은 생활비를 출시하고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암주 치료비와 진단비, 생활비 등등 말씀드렸고 이제는 간병인입니다. 간병인을 나는 반드시 판매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간병인은 무조건이다. 3분 계신가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간병인을 안 파신다는 건데 맞죠? 자, 여러분 간병인은 진짜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보호자 상주가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요즘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다고 한들 그게 여기 나와 있죠. 거절 처리 합법이에요. 1대1 전담이 아니에요. 간호사 한 명이 보통 여러 가지 병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병원에 계신 환자가 얘기를 합니다. 불편해서 안 되겠다. 사람 좀 붙여달라. 아니면 당신이 와달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간호간병 서비스의 단점. 간병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의료행위가 주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간병인이 꼭 필요하냐? 자, 수술 직후 최소 2에서 5일간 거동이 불편해지고 배관 소변줄. 근데 이게 이제 있으면 몸을 잘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소변줄 때문에. 그래서 그때 거동과 이 소변줄 관리도 불안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 근데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병원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간병인이 없잖아요. 환자는 본인 치료와 수술로 인해서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거야. 자, 만약에 이런 거절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죠. 저 주부인데요. 무슨 소리세요? 주부는 공백 아닙니까? 주부 인력이잖아요. 주부가 병원에 가 있는 동시에 경제활동하는 남편은 집밥 차려주던 배우자가 없어지니까 밥을 사 먹어야 돼. 그럼 당연히 추가 지출이 생기겠죠. 이건 공백 아닙니까? 그리고 보호자가 간병인 역할을 만약에 또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배우자도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양쪽으로 소득 공백이 생기니까 더블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치명적인 리스크를 하루 1,000원 수준으로 막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하냐라는 거죠. 이게 간병인 사용일당 화법입니다. 화법도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해드릴 뿐이에요. 근데 이게
20만 원에서 15, 10으로 떨어진다고 예고를 했었고 안 떨어졌잖아. 다시 상향을 하게 해줬잖아.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간병인 사용일당 20만 원 판매 안 하셨으면 지금 무조건 판매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3월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3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20만 원 가입 가능한 회사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판매를 합니다.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이런 키워드도 있어요. 타사 누적을 안 봐. 딴 데 간병인이 있어도 단독으로 20만 원 추가 가입을 받아준다. 단 상급 종합병원일 경우. 이해하시죠? 자, 현대이상 감액 없고 DB랑 한국은무 가성비 좋다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인 사용일당 판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간병인 사용일당 없는 고객들 찾아서 꼭 한번 찾아가서 방금 이야기한 화법들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큰 이슈는 아닌데 그냥 치료비가 단점이 진단비는 그냥 진단만 받아도 주잖아요. 근데 치료비는 치료한 다음에 주는 거기 때문에 선집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뭐 항암 일정이 잡혔어. 그럼 그 예약 기록 가지고도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트렌드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롯데하고 KB에서 핵심 담보에 한해서 고객의 급한 병원 해결을 위해 예약만 해도 절반의 선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손보사 요즘 트렌드구나. 앞으로 전보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그리고 겨울철에 꼭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낙상사고죠.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넘어진 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낙상사고가 많은 겨울철은 골절과 상해 플랜, 요거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업계 한도가 꽉 찬 고객도 가입 가능한 누적 패스 플랜이다. 하나의 증권으로 7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해 통합 치료비라고 많이 판매했던 담보죠. 하나 손보에서 그 과거의 상통치랑 비슷하게 출시를 했습니다. 뭐 33개의 상해 항목으로 보장이 된다는 건데 불필요한 것들 많으니까 주요한 내용 말씀드리면 MRI, 골절, 깁스, 창상봉합술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33개 담보를 보장하는데 월 10,000원이다. 나쁘지 않죠? 뭐 상해로 MRI 촬영하러 가면 뭐 10만 원 주고요. 골절 깁스 뭐 30, 40 지급하고 창상봉합술 50 지급하고 이런 형태의 담보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서 그냥 고객들한테 이 상통치 화법 그냥 툭 던지시면 어르신분들 잘 먹히는 담보예요. 미끼 상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레캔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치매를 치료하기 시작한 게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언제 사용 허가가 났냐면 2024년 5월에 사용 허가가 났어요. 실제로 언제 출시했어? 12월 2년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첫 달에 몇 건 시술했대요? 167건 시술을 했대요. 이 치료를 시작을 했고 작년 12월 불과 1년 만에 4,362건. 치매 추정 환자가 1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0만 명 중에 4,362명만 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 자, 보시면 2주에 한 번 정맥주사 치료를 해야 돼요. 월에 2번을 하는 거죠. 근데 18개월이 기본 치료 기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회당 얼마래요? 110만 원이래요. 그래서 약값만 3,900에서 5,070만 원 수준이 나온다. 건강보험 적용 된다 안 된다? 급여 적용 불가하다. 그래서 이게 뭘로 출시했다? 보험으로 출시했다. 치매 환자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약이에요. 근데 이 기적과도 같은 약이 약값이 얼마? 이거 없으면 이 주사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건강과 병세가 안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거를 치료할 수도 있는 세상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객들 찾아가서 이거 꼭 팔아야 돼요. 자, 세일즈 팁. 약값 4천만 원 시대다. 실질적 치료비 제한은 필수다. 기존 치매보험 리모델링의 정말 효과적인 보장이죠. 여러분
우리 기존에 경증 진단비 얼마 주나요? 치매. 보통 500, 1000 많이 줘야 2000입니다. 근데 보험료 엄청 많이 나가죠. 커버 안 돼요. 3900에서 5000 커버 절대 안 돼요. 자, 근데 하나 손보에서 36회 한도 회당 100만 원짜리 플랜이 있어요. 3,600만 원 보장되는 거죠. 근데 50세 남자 기준 16,000원이야. 무조건 팔아야 돼요. 여자 22,000원. 기존 치매보험의 반의 반값도 안 돼요. 아직 위험률이 완벽하게 나와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치매보험 갖고 계신 분들 만났다 갈아엎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하면서 또 못 낄 수 있어요. 재가도 넣을 수 있고 복합시설도 넣을 수 있고 세트 판매 하셔야죠. 간병인 안 파신 분들 있으면 간병인도 팔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미끼 상품이고 이제 치매랑 돌봄, 간병 이 모든 걸 세트로 다 판매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치매, 레캔비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레캔비가 뭔지 정리가 안 되셨던 분들에게 정리하는 계기가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2월의 영업 필승 요약 매트릭스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 암하고 생활비 관련.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있어 보이게 암주 치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TNT 치료 방식. TNT 치료 방식 기억하시고, 그리고 생활비라는 담보가 나오고 있어서 주요 치료비가 부담인 분들께는 생활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간병인 지원과 사용 지금 현재 유효하기 때문에 많이 판매하셔야 된다. 오래 못 간다. 이미 한번 없어진다고 언급됐던 것들 중에서 오래 가는 담보 없습니다. 그리고 유병자 인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상해랑 틈새, 상통치 플러스 치통치는 치매 통합 치료비예요. 요 담보들 기억하셔가지고 고객들한테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2월 영업일수 달력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필 또 27일이 마감이에요. 하필 이 연휴도 있는데 하필이면은 2월 28일까지인데 또 27일이 마감이에요. 그래서 실제 영업일수가 17일입니다. 그래서 2월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영업인들의 패턴이 그렇듯이 월 초가 되면 약간은 루즈해질 수밖에 없다. 맞죠? 근데 이번 달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2월은 무조건 이번 주부터 아니 오늘부터 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전략입니다. 기존 고객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아직까지 치료비 판매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진단비 5,000 미만이다. 무조건 TA 하셔야 됩니다. 찾아가서 기존 보장 리뷰 동시에 치료비 대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병인 가입 안 돼 있는 분들 간병인 얘기하시고 치매보험 갖고 있는 분들 또는 치매가 적절할 것 같은 고객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치매 치료비 권유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컨텐츠별로 카드뉴스 제작해서 DM 발송. 영업일수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 하루도 늘어지지 마시고 17일 다 쓰면은 오히려 평달보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2월이니까요. 오늘부터 전력 투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2월 영업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